안녕하세요. 니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소설들 중에서 가장 오래 남았던 5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정 장르 책만 추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읽고 난 뒤에도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런 책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앤디 위어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인데요. 제가 지금 교환 독서 도서로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선정을 해서 지금은 없는데, 제가 원래 SF를 많이 읽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주나 과학이라는 소재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SF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도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일단 엄청 간단하게 스포일러를 많이 째끼고 소개를 하면은, 주인공이 우주에서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인류 생존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SF 소설이에요. 전 정말 뼈 문과거든요. 그래서 물리, 화학 이런 거 정말 아예 모르는데 수엘리베 정도만 알아도 읽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주인공이 독자한테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방식이라 가지고 과학적인 부분도 어렵다기보다는 되게 흥미롭게 그냥 잘 넘어갔고요. 이 책에서 가장 좋아했던 점이 그냥 과학 문제 해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과 관계, 또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 제가 영화도 봤었는데 마지막에 좀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처럼 인류에 대한 긍정, 뭐 따뜻한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추천합니다. 688쪽인데 저는 이거 이틀 만에 다 읽었거든요. 그만큼 술술 넘어가는 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실물책이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F.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인데요. 이 책이 워낙 유명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을 중학생 때 처음 읽었거든요. 줄거리만 간단하게 말하면 개츠비라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의 일생 대부분을 바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작품은 단순히 사랑만 담고 있다기에는 되게 훨씬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개츠비라는 인물을 통해서 당시 미국 사회의 모습이나 성공에 대한 욕망, 또 물질 만능주의, 아니면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또 저는 처음 읽었을 때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책이 더 좋게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피츠제럴드 문체가 너무 좋았는데요. 제가 필사했던 문장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계가 세면대 위에서 째깍거리고 촉촉한 달빛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옷을 적시는 동안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우주가 그 머릿속에서 실타래처럼 피어났다. 이런 문장들을 읽다가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사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장면이랑 감정을 오래 바라보고 곱씹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영화도 봤는데요. 이 색감이랑 분위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영화도 한번 시간이 남으시면 봐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은 짜잔. 너무 유명하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이 책은 제가 중학생 때 한 번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때는 진짜 거의 이해 못했고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고 다시 읽으니까 꽤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데미안은 싱클레어라는 소년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요. 몇 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같은 문장이 되게 다르게 느껴졌다는 게 좀
정말 신기했고요. 아마 제가 성인이 되고 다시 읽으면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기대되는 책입니다. 필사했던 문장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붕대를 감는 것은 아팠다. 그 이후에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아팠다. 그러나 가끔 열쇠를 발견해서 내 자신을 깊은 곳으로, 어두운 거울 속에서 운명의 형상들이 졸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그 어두운 거울 위로 몸을 겹쳐 내 모습을 비춰보았다. 이젠 완전히 내 친구, 나 인도자인 그와 똑같이 닮은 모습이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 한 번쯤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은 자아와 관련된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데미안은 그런 방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책이라고 느꼈어요. 초반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싱클레어의 고민이 내 이야기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20대, 30대가 되어서도 다시 읽어보고 싶고 굉장히 추천해드릴 만한 책입니다. 이렇게 인덱스도 많이 붙어져 있죠. 그 다음 책. 네 번째는 잘 안 나와요. 서머싯 몸의 달과 유펜스인데요. 이 책은 평범한 삶을 버리고 자신의 예술을 위해 살아간 화가 찰스 스트릭랜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사실 이 책은 명확한 교훈을 주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읽는 사람마다 계속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삶은 정말로 위대한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이기적인 삶인 걸까? 이런 생각들이요. 저는 읽으면서 스트링랜드라는 인물을 계속 다르게 바라봤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이건 좀 아니다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제 생각을 좀 적어뒀었거든요. 한 인물을 두고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책은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게 화자가 말하는 그런 문장들인데요. 제 생각과 와닿는 그런 구절들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사랑은 몰입하게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잊어버린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머리로는 알지 모르나 자기의 사랑이 끝날 것임을 알지 못한다. 환상임을 알지만 사랑은 환상의 구체성을 부여해준다. 사랑하는 이는 사랑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서도 사랑을 현실보다 더 사랑한다. 사랑은 사람을 실제보다 약간 더 훌륭한 존재로, 동시에 약간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미 자기가 아니다.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사물, 말하자면 자기 자아에게는 낯선 어떤 목적의 도구가 되고 만다. 이런 문장들이 초반부터 막 휘몰아치는 책이라서 이렇게 인덱스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도서관에서 훔쳐온 건 아니고요. 사서쌤께서 선물을 해주신 책입니다. 여튼 이 책은 읽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많이 궁금해졌고요. 독서 토론 주제로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싶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달과 유펜스. 자, 그 다음 마지막 책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마지막 책은 한강 작가님은 작별하지 않는다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책 중에 유일하게 한국 문학인데 이 작품은 제주 4.3 사건과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그 기억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주인공 경하가 제주도로 내려가면서 과거의 비극과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책은 줄거리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읽으면서 느끼는 게 훨씬 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한강 작가님의 문체가 정말 좋아요. 아름답고 또 동시에 서늘한 느낌도 있고. 하지만 네 손이 잡히지 않는다면 넌 지금 너 병상에서 눈을 뜬 거야.
다시 환부의 바늘이 꽂히는 곳에서, 피와 전류가 함께 흐르는 곳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성냥을 그었다. 불붙지 않았다. 한 번 더 내리치자 성냥개비가 꺾였다. 부러진 대를 더듬어 쥐고 다시 긋자 불꽃이 솟았다. 심장처럼, 고동치는 꽃봉오리처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가 날개를 퍼덕인 것처럼. 이 책을 읽고 오래 남았던 게 기억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런 인류애를 담고 있는 소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매우 매우 추천하고 싶은 책이고요.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플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생각을 해가면서 읽게 되고 정말 좋은 책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읽고 오래 마음에 남았던 소설을 5권을 이렇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올렸으면 좋겠는 영상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